네, 수강생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좀 전에 시원한 연구실에만 있다가 잠시 예부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한여름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아주 아,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날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개강했다라고 하는 아주 즐거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요즘에 학교 생활 잘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 7강 마케팅과 홍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마케팅,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앞부분에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종류는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 종류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공공조직이 있습니다. 공공조직. 그리고 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영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공공조직은 공무원들이 구성원인 조직을 공공조직, 관공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영리조직이다라고 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 LG, 삼성, 대우 이러한 또 우리 지역의 뭐 홈플러스 이런 마트 이런 것들이 다 영리조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영리 조직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이 필수죠.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비영리 조직은 뭐냐라고 하면 앞에 B자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공공과 영리가 합쳐진 거.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있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NGO 단체 같은 이런 조직이 비영리 조직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영리를 취하지 않는 이런 조직이다. 그럼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무슨 돈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이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이러한 영리 조직, 기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후원금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영리 조직의 재원 마련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영리 조직이 금방 생겼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는 조직이 이제 비영리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리 조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멸된다라고 하면 이 조직이 망한다라고 하면 타격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비영리 조직은 그 조직을 맡는 사람은 타격은 심하지 않지만 실제로 누가 타격이 심하냐라고 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한테 타격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후원금 관리라든지 보조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후원금이 어느 정도를 받느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비영리 조직의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 조직, 그 조직에 있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소위 얘기하는 후원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는 오기 때문에 어때요? 후원금을 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뭐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의 이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 마케팅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월드비전, 유니세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월드비전이라든지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기부 단체입니다. 그죠? 즉 비영리 단체라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 그러면
이런 것만 있느냐라고 하면 큰 규모의 그 비영리 단체만 있느냐라고 하면 소규모의 지역 중심의 NGO 같은 경우도 또 사회복 조직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비영리 단체가 어느 정도 지금 산업으로 성장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 숫자가 무려 1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개가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10,000개 중에 그래도 홍보 마케팅을 잘해서 성장이 이렇게 된, 저 7개만 한번 추려보자는 얘기예요. 7개가 어떤, 보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드비전,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등 7개를 쫙 뽑아보니까 그 7개의 모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 한 해에 1조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시장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을 영리 조직에서 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도 이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홍보다. 지금까지는 마케팅 홍보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영리 조직에서 했었던 마케팅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 홍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기본적으로 그죠?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죠?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죠? 그 돈을 주는 사람 그죠? 자금 확보, 후원금이라든지 자금 확보라고 하는 이러한 통로를 대한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수긍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경영회사처럼 마케팅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 조직은 경영처럼 이렇게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성이 다르니까 이 마케팅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다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보통 이제 사회복지 조직과 일반 조직하고 다른 부분은 일반 조직 같은 경우는 상품을 판단 말이에요. 내가 옷을 사 입는다. 아니면 라면을 사 먹는다라고 하면 내가 만져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파는 상품이 뭐냐면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서비스는 만져볼 수가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성이라는 거. 그죠? 무형성이라는 거.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다 하고도 남으면 이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즉시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 서비스는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대요. 상품은 찍어내고 소비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찍어낸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그죠?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이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욕구가 다 달라요. 그죠? 예를 들면 의식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안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사랑을 주세요. 이런 것 같이 각각의 욕구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100원을 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뭘 그지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또는 이렇게 대상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 있고 노인이 있고 또 청소년이 있고 또 주부가 있고 다양하죠. 노인 같은 경우도 건강한 노인에 대한 서비스, 건강하지 못한 서비스 다 다르죠. 건강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일자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주세요. 그죠? 또 건강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뭐 요양 등급 잘 받게 해주세요. 또 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잘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서비스 욕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서비스가 우리 기업처럼 그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이러한 마케팅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좀 잘 인지하고 이렇게 전략을 한번 구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특성하지 않고 경영처럼 했다가는 그죠? 했다가는 실제로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마케팅을 경영에서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경영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했었던 4P 전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씁니다. 4P 전략을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이러한 전략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죠? 전략을 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왔다 갔다,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대상이 있었죠. 수혜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마케팅이 할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돈을 주는 사람, 후원자한테 이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기부자한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전략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4P 전략을 해서 이걸 가지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마케팅 전략, 후원자들한테 마케팅 전략, 자원봉사들 각각의 이러한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보시면 적용해서 이렇게 전략을 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품에 대한 것을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까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 조직하고 다르다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제품이 틀립니다. 그죠? 제품은 뭐예요?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가 곧 제품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제품이 정해지면 그 양질의 서비스다라고 하면 그 양질의 노동력과 관련된 가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만해라고 하는 그 가격대, 그죠? 이용료에 대한 이 가격대가 이제 책정이 됩니다. 또 거기에 이제 지불 능력이라는 거죠. 또 거기에 후원금이라고 하는 이 가격, 이것도 이제 가격 전략에서 구사하게 되는데 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가격이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또 예를 들면 뭐 그 요양을 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등급을 받으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가격 전략으로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입지 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가격이 정해지면 이거를 어떠한 유통망으로 파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인터넷망에서 파느냐 아니면 큰 대형 마트에서 파느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유통이다라고 하면 접근 용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격도 좋고 아무리 꼭 뭐 제품 서비스가 좋다 한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나의 집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버스를 2번 갈아탄다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또는 내 시간대에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낮에 직장에 다니는데 저녁 시간대 했으면 좋겠는데 낮에만 한다 라고 하면 접근 용이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서비스 대상자들의 이러한 시간대, 나이대, 성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 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마케팅 전략으로 구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촉진 활동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PR이라고 하는 거죠. 홍보라는 거를 필요한데 아무리 그 앞에 세 가지가 다 있다라도 내가 그 정보를 모르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이 고객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4P 전략을 한번 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가 공짜래요. 공짜. 근데
가격으로 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준대요. 300만 원 한도. 그 가격. 이제 기본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예를 들면 유통망도 상당히 좋아요. 접근력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게 있죠. 그게 어떤 게 혹시 있는지 아세요? 즉 홍보가 잘 안 돼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 국민이 이렇게 300만 원 학원 프로그램을 학원에 여러분 등록해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줍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런 것 같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러한 서비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죠?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최근에 이번 달 지난달인가요? 지난달 이번 주 6월 달이니까 지난달에 이 재난기금을 줬습니다. 재난기금을 막 준다고 홍보 활동을 막 했어요. 근데 그리고 뭐 가격은 뭐 한 가구당 뭐 40, 두 가구당 뭐 6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책정 다 했고요. 그죠? 이 제품은 돈이잖아요. 재난금. 그리고 주는 방법은 뭐였었죠? 주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갖고 있는 카드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청주페이라든지 뭐 이러한 페이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지역상품권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판매 촉진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4P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짰으면 실제로 이제 마케팅 활동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마케팅 평가까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분석, 조사까지 그리고 목표 설정 그리고 표적 시장의 선정 또 이용 프로그램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또 마케팅 계획과 관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마케팅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케팅을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마케팅의 전방, 마케팅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중심, 그죠?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된다. 근데 사회복지 조직은 사실상 이렇게 고객 중심으로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뭐냐면 환경이 변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없을 때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정치적 색인 이런 띄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러한 비영리단체 쪽에서 실제로 이제 좀 약간 소홀하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조직의 가치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이 고객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비영리 조직 같은 사회복지 조직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과거에 허가제에서 허가를 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가지고 했었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신고만 하면 다 이 조직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 지향적 마케팅, 즉 경영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의 사회복지 마케팅의 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부 마케팅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고객 하면 외부 고객만 생각하죠. 근데 내부 고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부 고객은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 얘기예요. 구성원들한테 월급 제대로도 안 주고 승진도 안 시켜주고 맨날 야단이나 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
의욕이 안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잘 경쟁 업체로 이 사람들이 쭉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 고객 관리 이런 것들도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수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것도 사회복지 조직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홍보는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홍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또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알린다라든지 정체성 또 이러한 지역 및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이러한 활동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홍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홍보다. 근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홍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홍보다라고 하면 기관의 이미지를 좀 노출하는 거죠.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출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 기관의 홍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모금이라고 하는 거 후원금을 받는 그런 부분이죠. 다양한 모금 전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또 중요한 홍보 전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홍보가 이슈화 되려면 필요한 것이 언론이라는 겁니다. 언론. 그리고 홍보 대사가 있으면 좋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특정 인물,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는 기관의 이미지라는 것도 노출되고 또 후원금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기관의 홍보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 내용은 주로 이제 기관의 시설 이미지를 홍보한다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홍보, 그리고 후원자를 개발하는 홍보, 또 프로그램 홍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사회복지기관의 홍보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후원자들의 모금 활동이 가장 큰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렇게 우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벤트 등의 이런 홍보를 주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 방법은 주로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이런 홍보라든지 또 홍보 인쇄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라든지 또는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금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관 홈페이지를 이런 걸 알린다든지 이렇게 배너 광고 뭐 공익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후원자 개발하는 인터넷 모금 활동을 합니다. 또 한 통화에 1,000원, 한 통화에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뭐 방송국에서 주로 많이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홍보 있죠. 그것이 ALS 모금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페인 모금이다라고 하면 우리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온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모금 활동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다 캠페인 모금 활동이다. 그리고 캠페인 모금 활동 여러분들 요즘에 아주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이제 궁금하긴 하는데 이 모금을 한 사람들이 요즘에 그죠? 자기 돈 돌려달라 이렇게 또 항의를 하고 있죠. 이제 뭐 소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모금 활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홍보이긴 하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이러한 모금 활동 그리고 이 쓰이는 지출과 관련된 부분도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벤트 모금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예인 자선 음악회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 모금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은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시각적인 매체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러한 전시회, 뭐 가두행진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이런 매체고요. 청각적인 매체다라고 하면 이렇게 강연회 같은 경우, 그리고 시청각 매체다라고 하면 TV라든지 TV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시청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보통 이제 홍보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청각, 시각적인 매체가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보 자료 만들기인데, 원래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건인상 제가 한번 이거를 꾸며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제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만든 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홍보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한국어를 모르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홍보에 대한 그 부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문화 가정의 가장 문제는 어머니가 한국을 몰라가지고 그 정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 교류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 관련해서 이렇게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한국어를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홍보 자료를 우리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문화 가정 고고 활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회 해체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좀 문화만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이 다문화 그 며느리의 이러한 문화를 시어머니한테 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홍보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요즘에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죠? 노인들 또 이뿐만 아니라 요즘에 노인들한테 운전면허를 이제 반납하는 그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뭐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고 권고 사양을 하지만 노인들한테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노인 학대와 관련된 이런 부분,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홍보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에 오시면 다 이렇게 재미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주 잘하고 있죠? 이번에 똑같이 제복을 입고 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잘생겼죠?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포스터, 홍보 포스터를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렇게 강의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홍보하고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즉 사회복지도 경영처럼 홍보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